게임 장애라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게 만약에 한국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을지 좀 관찰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에, 드리려고 합니다. WHO가 이거를 2014년부터 5번 회의를 했어요. 제가 뭐 이거는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닌데 굉장히 적은 수의 회의로 이게 등자가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작년에 사실상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2년 만에 거의 결정이 된 거죠. 일본, 한국, 중국, 터키 네 곳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 관련 회의를 했었고, 그건 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린 2차 회의 2015년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게임 장애가 중독 행위로 인한 질환이다라는 첫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두 번째 회의 만에 거의 이제 이게 장애가 인정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라고 그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그 게임 이용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질병이 되기 전에도 정신과에 게임 그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청소년들, 성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 단위에서 이제 굉장히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좀 계셨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좀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아마 그런 어떤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에 알코올, 도박, 마약의 환자들이 오는 비중이 상당히 적답니다. 연간 예산이 50개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연간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여기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의사가 원래 정신과 의사가 원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센터들도 있어요. 광역시가 아닌 센터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있으면 와서 보시고 주로 상담사분들이 계시는 곳도 많고요. 사실 전국에 50개인데 연간 예산이 30억이면은 센터당 평균을 나눠보면은 배정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왜? 근데 이게 알코올, 도박, 마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비율이 적습니다.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흡연이 있었는데 흡연은 사실은 지금 흡연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흡연은 그 담배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따로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재원을 여기에 마련을 하고 투입을 하고 복지부나 어떤 그 이거에 관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땅한 어떤 그 소재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보니까 인터넷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쪽에서 보기에는 이제 중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공고하게 명분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거를 질병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에 가몰입하게 되는 그 현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가몰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출발점이 뿌리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게임에 과몰입을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질병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의학계 WHO라는 거대한 세계 기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질병입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후속 조치로 일어나면은 의학계가 이제 이 게임 장애라는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와 근거가 됩니다. WHO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논의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KCD에 ICD 분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콘텐츠 검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압박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게임 쪽에서 이게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을 계속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에 굉장한 중독적인 요소를 넣고 있다. 이게 문제다. 여기에 예로 드는 부분들이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 콘텐츠적으로도 이제 게임을 지속하게 하려는 그 원동력이 있죠. 근데 사실은 게임을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게임을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콘텐츠적으로 제작을 하는 쪽에서 이제 굉장한 어떤 논쟁상이 될 거예요. 너희들은 한쪽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이 게임을 애들이 계속 이용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용자들 게임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라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의 접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콘텐츠 산업이고 창작 산업이다 보니까 최대한의 어떤 이런 그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적인 어떤 이런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싸워서 늦추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모아 주셔야지 여론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될 것 같고요. 게임에 대한 매체의 이해를 높이는 부분들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사실은 뭐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싸우는 수밖에 없고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고 게임업계 입장에서는.